사회적 대타협 걷어차는 뭐 이렇게 정치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솔직히 반성합니다. 예. 새정치 지도부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는 그 전에 소득 대체율에 비해서 40% 목표치가 나온 게 참여성 극대고 문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핵심 인사하셨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세금 폭탄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이 협상을 하지 말라는 건지 꼬여있는 당청 관계 왜 그렇습니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새누리당 비례대표시죠? 네. 인현주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자, 이제 여야 관계 네.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이춘석 네.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일요일 날이죠. 여야가 네. 상견례를 했는데 4시간 동안 했다고요. 뭐 진한 상견례를 네,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초반에는 공개 발언은 보셨겠지만 긴장감이 많았죠. 네, 팽팽하더라고요. 예, 특히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처리 때문에 항의도 네.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유감 표명하셨고요. 그래서 모두 발언만 보면은 오늘 그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공개로 전환하고 저희 이제 편안하게 네. 의자에 앉아서 진행할 때는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저희 유 대표에 대한 호감을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네. 유 대표도 뭐 되게 덕담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얘기가 4시간 동안 길어졌던 이유는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길어진 것이 안 좋은 건 아니라 아니었군요. 예, 많은 얘기들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래 약속 시간에 늦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날은 제 시간에 오셨던 거예요? 칼같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전임 네. 무윤군 전 원내대표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이제 강경한 그런 노선을 천명을 했고 성품은 원래 유순한 분입니다만은 네. 투쟁 속의 대화, 투쟁을 강조하시는 예. 분이고 어떻게 궁합이 좀 잘 맞을까요? 이 원내대표 체제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저희 여야 원내대표부의 그 협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순간 판단이 잘 안 서긴 하는데요. 이종걸 대표님 뵈니까 어제 뵈니까 네. 겉으로는 강고이신데 대화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여리시더라고요. 네. 어릴 합리적이시고. 때 피아노로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중학교 때. 감수성도 상당히 풍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지 않는 합리적으로 잘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 잘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야당의 원내대표도 참 어려운 자리 같더라고. 왜냐면 여당에서 칭찬을 하면 야당에서 저 사람들 사쿠라 아니냐 이런 또 저희도 소리를 그래요. 들어요. 저희도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야당에서 네. 이 대표님 칭찬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 그렇죠. 근데 오히려 여당 몇몇 의원님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뭐 여야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게 나오면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정치 발전을 네.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죠. 예. 어제 그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연금 문제. 공무원연금 문제 어제 여야 대해서는 좀 평행선을 달리지 않았나요? 공무원 연금 문제 어제 솔직히 4시간 동안 많이 얘기는 안 했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합의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일 합의로 돌아가서 이제 그걸 존중한다라고 했고 문제는 야당이 주장했던 거는 복지부 장관의 과잉 대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저희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요. 야당엔 대체로 이제 50%, 20% 숫자 명기 이렇게 좀 일치돼 있어요. 내부 의견이.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날 당일날은 사실은 통과시키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현 지도부가 당대표, 원내대표 그 지도부가 상당히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의견을 중시해요. 그래서 작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강경한 반대가 있다면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접었습니다. 근데 소득 대체율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이끌어가느냐는 철학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경제학적인 수적인 논리라든지 그 외에 다른 많은 제도를 갖다가 보완하면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현재는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하고요. 이 논리를 세우기 이전에 법이든 규칙이든 부칙이든 구체적인 숫자를 명기하는 거는 글쎄 이게 여든 야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 참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실무기부에서는 뭐 숫자를 명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도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숫자를 명기하고 싶다며 목표로 한다.
목표로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목표치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했는데 야당 쪽의 주장이 안 된다. 단호하게 한 달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갔던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미 실무기구 안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한다고 했으면 됐지. 거기 다시 또 붙이게까지 해서 숫자를 알겠습니다. 넣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먼저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나중에 하자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저는 그 브리핑 내용에 해석의 부분을 분명히 많이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바는 따로 하자라는 건 저희가 이미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로 논의하기로 했어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법은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별도 논의 절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 공무원연금이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정부 소속이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연금 법안을 네. 만들어서 정부 입법안으로 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야가 협상을 하고 대통령은 무슨 관전자처럼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입법안을 공청회 같은 걸 거쳐서 내야 되는 거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막 엉망이 됐을까요? 저도 이게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초반부터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 안에 그 초안 만들 때부터 쭉 해서 그 당시 당직자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 제가 잘 따라잡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중간부터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음부터 하고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미 국회가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까지 만들어서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뭐 한겨레 일면 기사 타이틀이었는데 예. 사회적 대타협 걷어찬 뭐 이렇게 정치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솔직히 반성합니다. 예. 예, 예. 근데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세금 폭탄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일종의 뭐 여야의 뭐라고 그럴까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네.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이게 그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하기 직전에 그렇게 발표하고 이 협상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 그냥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왜 그러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여당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청와대가 왜 저러는 것 같다. 뭐 의견 같은 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래 모양새가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모처럼 네. 서로 상견례 하는 날 네. 굉장히 이제 청와대가 홍보수석이 강경한 네. 표현들을 동원해서 해버리니까 이게 청와대가 정말 이 여야의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원내 대변인으로서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뭐 야속하다 그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그 수치가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추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치가 네.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의견을 네. 표명했으면 저희가 협상할 때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과 청와대는 떨어질 수 없는 네. 협력을 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인 거잖아요. 여당이든 청와대든 야당이든 모든 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거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는 이제까지 정치권이 다 그래왔는데요. 네.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협상 스타일에서는 좀 이제는 좀 진일보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가 청와대 같아요. 오히려 여야 정당은 좀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지켜가면서 표현도 조심하고 그러는데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어떤 이득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성완종 리스트 국면과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뭔가 들어요.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음모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 뭔가 네. 다른 의도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지금 공무원연금법 처리하라 했는데 네. 모처럼 해서 여야가 잘해서 지금 갖다 이렇게 밥상을 갖다 네. 차리면은 발로 탁 걷어자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치 상견례 하는 날, 서로 좀 기분 좋게 좀 대화를 하는 날, 네.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홍보를 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연금 한 대는 딱 직장을 걸어버리는 그런 모양새. 이게 다른 의도가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 아무튼 궁금한 게 말이죠. 네. 5월 6일에 이제 합의가 깨졌는데요. 최종적으로. 그날 당내에서 투표를 했으면 8대2 정도로 아마 찬성이 네. 많았을 네.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카리스마 같은 걸 네, 발휘해서 네. 돌파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은가요? 최고위에서도 그 여전히 50% 명기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었고요. 그 반대했었던 분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협상은 상당히 진척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이 지금 어려운 게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지도부가 협의를 딱 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근데 야당이 그거를 구성원들이 지켜주지를 않아요. 지도부 합의 사항을 다시 뒤집어 엎고 온다든지 지도부 합의 사항을 이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0% 명기도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를 원래 끝났는데요. 지도부까지. 이걸 다시 이제 사회적 기구 만든 규칙 안에, 부칙 안에 계속 숫자 명기는 또 다른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어서 이걸 지도부가 또 설득을 못 시켜서 다시 가지고 오고 저희도 또 거기에 어떤 식으로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조금 질문하시는 의도에서는 좀 벗어나긴 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부를 뽑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뽑은 지도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저는 위임 권한이라는 그 제도를 확실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야 협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라 저희가 지도부를 뽑겠습니까?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문재인 대표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표께서 이 협상이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도 막으셨어야죠. 본인이 이제 그 서명을 한 네. 허브문이 있으니까요. 그 선에서 이제 더 지금 양보하기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 그 심정도 이해는 돼요. 소득대출을 올라가면 국민들 노후가 안정적으로 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 안만 놓고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전에 소득 대체율에 비해서 40% 목표치가 나온 게 참여정부 때고 그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이에요. 그랬었죠. 50%에서 40% 예, 내렸던 예. 거잖아요. 근데 문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핵심 인사하셨는데 그때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뭐 반성 차원에서 올리자고 반성 하는 차원은 거겠죠. 말씀 안 하시고 왜 갑자기 50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예, 적극 그렇죠. 발언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네, 설명이 필요한 주장하시면 대목인 것 같아요. 일단 야당으로서도 뭔가 공무원연금에서 이 정도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 필요했고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50%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엔 저는 이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야당에서도 그게 내부적으로는 목표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맞아요. 예. 연말까지 하자 했는데 네. 여당에서 아니 그러면 총선 앞두고 지금 그 논쟁을 벌이자는 거냐. 예. 9월 정도로 하자.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제 합의된 거하고 달리 여야의 속내는 사실 상당히 공감이 돼 있던 건데 네. 그걸 이제 왜 그걸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냐 이런 네. 얘기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하면서 깨진 게 아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권 초기에 기초노령연금 얘기할 때 또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남은 거는 이제 여야가 잘 합의해서 다시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전 청와대만 좀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굉장히 샌드위치 신세에 보면은 야당은 예, 예. 또 새로운 지도부 뽑혀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또 여당 대통령께서 또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니까 김무성 대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꼬여있는 당청 관계 왜 그렇습니까? 누구 책임이 더 커요? 국가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 당을 위하는 길에 대해서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양하잖아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그 방향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논리를 하나 아니면 두 가지로만 놓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랑 같으면 동지, 다르면 적 이렇게 구분하는 이 논리가 모든 관계에 다 배어 있고 그게 당청뿐 아니라 여야 관계, 야당과 청와대 관계,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에 다 배어 있다 보니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내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 또는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청이나 야가 좀 다른 의견을 내면 네. 그걸 불편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당청의 갈등이냐, 굉장히 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적인 부사적인 어떤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당청 관계 문제가 생긴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당의 의원 세 분을 정무특보로 네. 임명을 네. 하셨잖아요. 윤상현, 주호영 그리고 네. 또 누구죠? 김재원. 네. 세 분이 당청 관계 잘 윤활유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좀 주춤한 상태인 게, 지금 국회의장님이 그 겸직금지 관련해서 좀 심의하고 계세요. 자격 심사가 아직 안 끝났죠. 네, 이달 말에 나올 거예요. 그걸 좀 지나야 그분들 활동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는 좀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의총에서 윤상현 특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경하게 친박의 어떤 대표격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친박을 그 당내에서 배후 조정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표현도 썼던데. 제가 의총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저희 전체 완전 비공개였었는데, 네. 의총에서 발언한 내용은 전혀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잘 해달라. 그랬고 오히려 강경 발언하신 분들은 그랬습니까? 나머지 세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원래 의총에서 그 표결을 붙이려고 하다가 네. 윤상현 특보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청와대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접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틀린 분석 얘기인가요? 기사는 저도 봤는데, 네. 김무성 대표님이 윤상현 의원 발언 때문에 접었다고는, 저는 왜냐면 제가 김무성 네. 대표님하고 1대1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네. 의총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그래서 그걸로는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는, 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거는 저도 모르죠. 가장 큰 거는 그날 아침에 최고위에서 반대가 네.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총에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그렇지 윤상현 의원 발언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한번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섰으니까 네. 차가 다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가야 돼요. 네. 예. 저는 사실은 그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표결을 해서 네. 통과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대표님께도 두 대표님께도 뭐 외람됐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그걸 경각하게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예. 전 당장의 재정 절감 효과는 필요하다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일단은 무산이 돼서 저도 이제 한 이틀 동안 아팠어요, 몸이. 자, 이제 이게 앞으로 네. 공무원연금 개혁이 네. 이거 어쩌면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될지도 모른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부터요. 네. 아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낙관론까지 네. 폭넓게 존재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미 합의 진전 속도가 부칙의 첨부 서류까지 갔었잖아요. 네, 어떻게든 그렇죠.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저희가 오늘 최고위에서 얘기했지만 50을 빼고 다시 5월 2일 합의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야당 지도부들 뵈며 말씀드리는 게, 야당이 뭐 이거는 잘잘못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질 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새정치 지도부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꼭 고려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입니다. 그걸 예, 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새정치에서 타협을 해준다면 저희는 뭐 대승적으로 새정치가 타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경로당에 가서 인절미에 김칫국을 먹으면서 불렀다는 노래인데요. 당 공식 회의에서 한가하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당 안팎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사자인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며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알뜰한 맹세가 실없는 기약으로 얄궂은 노래가 되어 봄날이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창피해서 지지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표출되는 순간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자칫하면 구설에 오르고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도 정당 회의에서 정치인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를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 국정도 엉망인데 말입니다. 정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명연설이다 이런 네. 극찬을 야당에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 뭐 새로운 보수 이렇게 무슨 네. 굉장한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있는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그 연설문 만들 때 같이 작업하셨죠? 진짜 문구는 대표님 직접 쓰셨어요. 예. 그건 네. 맞아요. 아무튼 토론을 같이 하셨죠. 네. 이 새누리당 안에 좀 이렇게 개혁적인 의원들 몇 분의 공동작품이라고 저는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뭔가요? 어떻게 하는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께서 그 연구자 시절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초안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새롭지가 않았어요. 네.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 썼던 글도 다시 쓰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대표님들, 야, 내가 전에 이렇게 썼던 걸 또 같이 따도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 명의 의원으로 얘기했을 그쵸. 때는 영향력이 없었는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교섭자치 연설을 하니까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건데, 파급력이 있는 건데. 새누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그렇죠. 하시니까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으니까요. 저는 유승민 대표 연설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네. 보수주의가 표방해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 원칙에서 어긋나거나 무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불편해하시는 문구들은 있죠. 가치 평가가 들어간 부분, 그 부분들은 뭐 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수주의가 가져야 되는 원칙, 그 원칙에서 어긋난 논의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 일선의 정치부 기자들 평가가 민현주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무슨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기자들하고 잘 지내기가, 정치인이 기자들하고 잘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슨 비결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기자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러시군요. 기자가 만일 기자 시험에 합격했다면 전 대학원 안 갔을 거예요. 그때 언론고시였는데 언론고시에 제가 1년 준비하고 봤는데 첫 번째 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이제 합리화를 이게 뭔데 내가 더 해 이러고 안 했거든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호감과 동경심이 제가 언론과 잘 지내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비판 기사건,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비판 기사건, 비판 기사 난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항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비판은 비판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예. 다만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 좀 많이 해달라고 그 부탁은 해요. 네. 지금 지난번에 지금 당 대변인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혁신위원회 그 대변인도 네. 하셨고 이번에 원내 대변인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 보면은 그 대변인을 참 오래 하신 여성 네. 의원들이 몇 분 계셔요. 지금 네. 다 잘 됐어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예.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그랬고. 네. 민현주 의원께서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계속 하실 거죠? 하고 싶은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만큼 자기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 많은 동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역구 어디 뭐 하시지는 않고? 아직은 제가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됐고요. 이제 다시 도전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과거에 이제 여당의 원내 총무가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를 받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국회가 사실상 청와대 수하기구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제가 달라졌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대목은 청와대가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돌직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